조란 맘단이 뉴욕시장 당선 이후 플로리다의 부동산 시장이 때 아닌 특수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뉴욕에 살던 갑부들이 맘다니의 공약인 부유세 등 이른바 급진 좌파 정책을 피해 약 2,000km 남쪽으로 떨어진 플로리다로 대거 이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6월 맘다니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순간부터 마이애미에서 팜비치까지의 부동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전문 매체가 이날 마이애미에서 개최한 부동산 관련 포럼에서는 한 포럼 참석자가 맘다니의 뉴욕시장 선거 승리를 거론하며 아마 부동산 중개인 중 한 80%는 오늘 아침 일어나 보드카 한 잔을 들이켰을 것이다. 이제 아마 엄청나게 바빠질 것이니까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소득세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 부유층의 세금 회피처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랜 기간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금을 피해 2019년 플로리다로 이주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밖에 남미 거주자들이 좌파 정부를 피해 플로리다 남부로 이주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짚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방역 제한 조치 덕에 이주민이 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주민 중 상당수가 공화당원으로 등록하면서 플로리다가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게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업자 중에는 아예 맘다니의 당선에 베팅한 사례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자산시장그룹 창업자인 케빈 말로니 사장은 맘다니의 선거 캠프에 기부금을 쾌척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맘다니의 정책과 사상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의 당선이 결과적으로 뉴욕의 자산 가치를 추락시켜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 이 같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뉴욕 주민들의 대탈출을 향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니키 프리드 플로리다 민주당 의장은 뉴요커들이 대규모로 플로리다로 이주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감정적인 반응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 볼륨을 올리라며 도발했습니다.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민주당이 일본의 자살 특공대인 가미카제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I just got back from Japan. I talked about the kamikaze pilots. I think these guys are kamikaze. They'll take down the country if they have to.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뉴욕시장이 되면 연방 지원금을 끊을 수 있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맘다니의 급진적인 공약에 반대해온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월가도 맘다니의 당선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AQR 자산 운용의 공동 창업자인 클리프 에즈니스는 SNS에 영화 혹성 탈출의 마지막 장면을 올리며 맘다니의 당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 프로페셔널 자산운용 최고 경영자는 사회주의자가 뉴욕시장에 당선된 건 미친 짓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때 맘다니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불렀던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맘다니를 돕겠다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와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협력 의사를 밝히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맘다니의 뉴욕시장 임기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정치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붙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예, 뉴욕 111대 시장으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 지금 100여 년 만에 최연소고 또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당선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더군다나 인도계 그러니까 유럽계가 아니라 인도계 아프리카 출신 저 뉴욕 시장이니까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그 화려하고 금융 시장을 장악하는 세계의 경제 중심지인데 거기 수장이 이슬람계 인도 출신 미국인 2018년에 겨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겨우 출마해서 1년 만에 시장이 됐는데요. 정말 놀랍죠.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해서
마치 유럽인들, 백인들이 세상을 장악할 것 같은데 인도계 출신 이슬람교도가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사실 집안이 굉장히 좋아서요. 아버지가 콜롬비아대의 저명한 교수고요. 아버지 이름이 마무드 맘다니, 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예. 어머니는 더 유명해요. 미라나이라고 아카데미 후보 2차례나 오른 영화 감독 미라나이 아들이죠. 그렇고 또 부인도 금년 2월 달에 결혼했대요. 예. 2월 갓 결혼을 했는데 미술가고 아주 저명한 인플루언서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뭐 좀 이국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집안에 뭐 기반은 든든하고 근데 또 아주 진보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아시아계 저소득층 주거 상담사를 하고 자기 자신 래퍼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뉴욕주 의원에 당선돼서 3차례 하원의원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딴 지 2년 만에 하원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유세 방식도 통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길거리 유세 시민들과 직접 대화 저기도 이렇게 많이 시민들하고 어울리잖아요. 굉장히 MG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느낌으로는 2004년쯤에 그 오바마가 상원의원 됐을 때 그때처럼 참 신선한 사람이 하나 또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바마도 그때 아주 젊은 나이에 상원의원이 돼서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맘다니가 아마 미국의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리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리더는 버니 샌더스라고 83세인데 이분은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예. 무소속인데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죠. 근데 지금 똑같은 진보인데 굉장히 도시형 서민들의 삶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맘다니가 과연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서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공약, 지금 뭐 아파트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보육 공약 이런 좀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그건 뭐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예. 어쨌든 뉴욕이 엄청나게 그 임대료 같은 게 뭐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한 달에 조그만 방 한 2개짜리가 한 500만 원 막 그렇게 임대료만 500만 원 월세가. 예. 그러니까 뭐 엄청 비싸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임대료 동결시키고 버스 무상으로 하겠다. 뭐 그리고 최저임금 올려주겠다.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진짜 진보인 거죠. 진짜 진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사실 상대방도 쿠오모 전 뉴욕주 주지사잖아요. 엄청난 그 아주 정치계 중진인데 거기를 아주 젊은 그 청년이 이제 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볼 텐데 과연 성공할지 여부는 뭐 이제 두고 봐야죠. 예. 네. 근데 이번 이제 맘다니 뉴욕시장의 당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결과다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뭐 어쨌든 뭐 이제 1년 뒤에 중간 선거를 하니까 지금 금년 1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거의 한 10개월 된 거죠. 10개월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굉장히 긴장해서 내년에 그 중간 선거 이기는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데 여기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죠. 예. 저렇게 맘다니뿐 아니라 이번에 선거가 또 그 버지니아는 그 워싱턴 시티를 둘러쌌는데 거기도 민주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뉴욕을 둘러싼 또 주가 있거든요. 예. 뉴욕에 그 서쪽에 뉴저지주. 거기는 공화당이었던 민주당이 뺏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캘리포니아에 뭐 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통과됐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심기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맘다니는 공산주의자다. 예. 공산주의자를 택할 것이냐, 상식을 택할 것이냐, 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맘다니가 되면 뉴욕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끊겠다. 뭐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됐으니까. 그리고 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예. 거기다가 50%가 넘었어요. 지지가. 그러니까 50% 넘었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여간해서 50% 못 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트럼프에 식상한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가서 찍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다니 시장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 않고 계속 맞서고 있던데 네. 앞으로 둘 사이의 신경전이 꽤 이어지겠죠. 예, 뭐 당선 소감으로 트럼프는 독재자다 뭐 예. 이러고 이제부터 이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인데요. 그리고 뭐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위기인 게 뭐냐면 트럼프가 겨냥한 게 미국의 교육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대학까지 안 가고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트럼프의 텃밭이었거든요. 백인. 그런데 진짜로 서민들을 위한 진보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예. 지금 지난번에 해리스라든지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트럼프가 꺾었던 이 여성 2명 정치인들은 민주당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잘 살고 부유하고 귀족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의 주제도 성평등, 낙태 뭐 이런 것이 주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자 배려, 뭐 흑인 뭐 배려, 뭐 근데 맘다니는 그게 아니라 저소득자 자신에 의해서 도시의 삶의 구조 자체를 바꿔주겠다. 예.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대중 선동주의식 선거 방식이 이제 유효하지가 않죠. 물론 3선 나오지 않았겠지만 예. 자기의 논리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반 선거에서 야당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9개월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성격이 있는 정치 이벤트인 만큼 다채로운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뉴욕시장,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쉽게 이겼습니다. 뉴욕에서는 사회주의자인 진보의 새 아이콘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에비겔 스펜버거 전 연방 하원 의원, 뉴저지주에서는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 의원이 주지사에 선출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공화당에 내준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 마이크 두헤임은 미국 MBC 방송 인터뷰에서 대참패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두헤임은 주 단위 공화당원들에게 재앙 같은 밤이었고 전국 단위 공화당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승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내년 중간선거 선전의 길조로 단정하게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단 뉴욕시, 버지니아주, 뉴저지주는 모두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연방상 하원의 다수당이 바뀔 수 있는 내년 중간선거나 202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차피 선전 가능성이 큰 곳에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MBC는 이번 민주당 승리의 동력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달 24일에서 28일 실시된 MBC 여론조사에서 전국 유권자 63%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대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 제시 퍼거슨은 사람들이 트럼프 때문에 삶이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민생 경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도 민주당 승리에 한몫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가 상황에 불만이 있거나 분노한다는 이들은 전체 투표자의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서 민주당이 얻을 교훈으로 민생 경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물가 안정, 생계비 절감, 고용 안정 등 일상에 밀착한 경제 여건 개선책을 제시하면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지닌다는 말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 선택이 적절했다고 두 번째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중이 엘리트를 싫어하는 격동의 시대의 선거 때 기득권 수호를 내세우면 필패라는 점도 교훈으로 들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시와 주의 법규에 제압받아 시행이 어려울 정도의 정책을 내세우는 맘다니를 선택한 원인이 그의 정책이 좋아서라기보다 기득권을 향한 개탄이 크다는 데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상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된 인도계 30대 진보 성향의 정치인 조란 맘다니.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뉴욕 주지사를 지낸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습니다. And it is time to finally respond with the urgency that New Yorkers deserve. An urgency that reckons
with these same New Yorkers having had to face rent hike after rent hike, year after year. 시민들은 새 시장이 살인적인 물가로 악명 높은 뉴욕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Affordable housing is very important. I think that child care is a legitimately very important topic. Number one, safety, and then bringing businesses back here, and also, allowing people to live in this difficult city.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에 대한 지원금을 끊겠다면서 당선 저지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고 맘다니와 만날 것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Here's the good news. He's got to go through the White House. Yeah, I'll speak to him.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나란히 공화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유권자들을 향해 공화당에 투표하면 에너지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고 설득했지만 민심은 냉랭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국 민심의 경고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4살의 인도계 이민자이자 이슬람 교도인 민주당 맘다니 후보는 정치 경험이라곤 4년간 뉴욕주 의원으로 활동한 게 다입니다. 하지만 파격적인 공약이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힙합 음반까지 낸 래퍼 출신으로 SNS를 활용한 선거 전략도 한몫했습니다. They say that we pose an existential threat. And I am here to admit something. We are an existential threat to billionaires who think their money can buy our democracy. 일시적인 인기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당내 경선에서는 대권 후보로 꼽혔던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까지 꺾었습니다. 성추문으로 물러난 뒤 재기를 노리는 쿠오모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은 안달이 났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고 당선되면 푸틴과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는 말까지 쏟아내자 더 불안해합니다. We can't have a communist in charge of a great supposedly free enterprise, kind of a representative city. So I think it's, if you have a communist mayor, I think it's going to be very tough for him and for the city. 이렇다 보니 공화당 슬리워 후보를 향한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방송까지 나와 사퇴를 요구했고 사전 투표를 앞두고는 애덤스 현 뉴욕시장까지 쿠오모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경우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다 최근 트럼프에 대한 반발심까지 거세게 일면서 정략적인 단일화 주문은 오히려 맘다니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만 키울 뿐이라는 평가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고율 관세는 미국산 대두 수입 전면 중단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대두 60% 이상을 소비하는 고객이 사라지자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If China cannot buy any beans from us, we will stockpile them beans here as we either crush them in the U.S. or we find other markets. You can't replace that Chinese market with any other markets in the world. 수확한 콩은 창고에서 썩어가고 선물 가격은 폭락한 데다 농기계 판매와 비료 주문도 급감했습니다. 놀란 연방정부는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And we're going to take some of that tariff money that we made, we're going to give it to our farmers who are, for a little while, going to be hurt until it kicks in. The tariffs kick into their benefit. 트럼프는 중국이 안 사면 다른 나라가 사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이미 브라질 등 남미 국가로 수입선을 바꿨고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남아도는 미국산 대두를 사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The whole of China buying, 60% of the world's soybeans, when you take that out of our market, it's a big hole that we just can't fill.
미국 대선에서 농민 표심은 전통적으로 선거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도 압도적인 농심의 지지를 기반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농심이 이제 트럼프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We need a deal. Bottom line, we need a deal. President Trump needs to get a deal enacted, with the Chinese. Which is not write emergency aid checks to us, but to promote worldwide trade so we can earn our income like we need to.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제조업 노동자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농심을 잃으며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히토류보다 더 무서운 콩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